네, 김지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사각형 건물이 여기 있고요. 그 뒤에 있는 거 이거 여기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불이 나고 있어요. 영상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살짝 돌리면 저 뒤에 요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있고요. 그 앞에 요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 앞에 여기 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요거 여기 있는데 한번 확대하겠습니다. 여기 뚜두두두두두. 네, 요 뒤에 있는 거 요거 맞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거 요거 뚜두두두두두 하면은 네, 요거요. 요거 여기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이거 네, 여기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밀면은 네,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세 개가 이렇게 연달아 있지 않습니까? 요거 네, 세 개. 요 앞에 요쪽에서 뭔가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인데요. 남북을 수직을 맞추면 네, 여기는 투합세라고 러시아의 그 유조선 그 수출 기름 수출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또 벌써 최근 3번 연속으로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허용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지난 12일 동안 3번째로 러시아 투합세 정유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투합세 정유 시설에 있는 원유는 수출용이었습니다. 크렘린 대변인 페스코프는 이러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는 세계 시장의 자원 부족을 심화시키고 시장 불안정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나오고 같은 장소에서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또 막 길바닥에 기름이 예, 길가에 그 불 붙은 기름이 막 흐르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 예, 또 같은 그 장면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에 기름이 이렇게 있어갖고 그 생태 재앙 그 다음에 또 예, 멀리서 막 날아가면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심각합니다. 구반 작전본부인 투합세 지역에는 지역 차원의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네, ISW 지도를 보시면 이 장소인데요. 여기 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스미 지역 최근 24시간 변화가 보이지 않고 볼찬스크 최근 24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파란색 보이고 있고 구피안스크 지역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리만 지역에 변화가 없고 시베르스크와 콘스탄티노프카 변화가 없고 포크롭스크 지역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드네프로페트롭스크와 그 다음에 굴리아이폴리에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자포르차 변화가 보이지 않고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 영상은 러시아군이 이제 보급 드론 배터리를 갖고 가다가 드론 공격이 들어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래갖고 그걸 이제 쏘려고 하는데 잘 안 됐나 봐요. 예, 안 돼갖고 이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이 이제 공격을 했죠. 예, 공격을 해서 맞았어요. 맞았는데 배터리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배터리에 불 붙은 그 배터리만 이제 털어내고 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출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배터리 불 붙어갖고 리튬 배터리 같아요. 예, 막 냅다 막 예, 하고 있죠. 예, 막 불이 엄청나게 붙었어. 그래갖고 그 박스 하나 통째로 다 버려. 물 부으면 안 되지. 야, 리튬에 막 물 부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꺼지지도 않잖아. 이 사람들 그 리튬 그거 물 부으면 예, 어쨌든 결국은 해결은 합니다. 예, 결국은 해결해서 이제 버리고 그리고 이제 영상이 끝나요. 다시 또 출발했겠죠. 전선에서 드론 배터리를 운반하던 러시아 병사들이 FPV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방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보병이 적극적으로 침투를 시도하고 있는 콘스탄티노프카가 7월 말이나 8월 초에 포위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굉장히 이제 걱정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게 또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콘스탄티노프카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은 아마 러시아군이 뭔가 무기 열화상 카메라 영상 같은데요. 예. 러시아군이 뭔가 이제 어딘가를 공격하고 있는 거겠죠. 우크라이나군에. 예. 막 날아가고 있는데 란셋 같은 건가 보다. 자포 창문으로 막 창문 안으로 쏙 들어가는데 무슨 무기야? 집이 전체적으로 없어졌어. 예. 보엔넷의 비행 일지에는 LMUR이 우크라이나 공군의 대전차 미사일을 격추하는 영상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오늘도 제라늄 드론 오데사 공격하고 있고요. 키예프도 또 공격하고 있고요. 폭격은 매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길거리 강제징병 놀이터 근처에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잡혀갖고 봉고차에 태워졌고요. 징제 변령, 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군도 오래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테불포스 사령관 유리치 코는 아이리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징제 기간 동안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싸우지 않기 위해 돈을 내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소집되면 어쩔 수 없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사에서 현재 우크라이나군 전투원의 평균 연령이 45세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 50, 45 이런 거는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군 징병 모집원들을 배신하고 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군 전체를 배신했다고 전 아이다르데데 사령관 예브게니 니키가 주장했습니다. 그런 병역 기피자들이 더 이상 가게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아니라 갱단으로 조직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빨리도 됐다. 야 지금 4년 넘어서 5년째 돼가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러니 우크라이나 사회를 좀 알 수 있는 게 한국 사회나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개개인이 파편화돼가지고 단합이 안 되고 조직화가 안 되니까 아무리 많으면 뭐해 지하철에 승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두세 명 소매치기단들이 단합해갖고 칼 들고 댐비면 아무도 못 댐비는데 그런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유럽연합은 현재 우크라이나 정예원 자격 여부를 논의 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떤 특정 지역이 유럽에 가입하게 되게 하는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유럽이 그 지역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뜻인가? 유럽은 이제 경제적인 연합체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미국이 나토를 좀 등한시하면서 EU 국가들끼리만이라도 군사적으로 서로 도와야 되지 않냐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에 관한 거예요. 이분은 아마 세르비아 대통령인지 총리인지 그분인 것 같은데 그래 너네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거 좋다 이거야 EU에 들어와서. 근데 군사적으로 내가 가서 싸워야 될 것까지는 아니지 그런 얘기 같습니다. 러시아는 영원하다. 우리는 단순히 금지 조치에만 집중할 수 없다. 푸틴. 금지와 제한에만 집중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습니다. 과도한 장벽은 발전을 저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영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법률은 유연하고 역동적이며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라고 이거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러시아 그 정보 채널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푸틴이 이제 그동안 좀 인터넷 그 VPN 우회에 돌아가는 거 못하게 하고 또 텔레그램 못 쓰게 하고 이란은 완전히 그냥 인터넷을 끊어버렸잖아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적들이 막 시위 조직하고 막 사회 불안 일으키고 하니까 끊었는데 러시아는 그럴 수가 없나 봐요.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제 활동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인터넷을 끊으면은 국민들이 막 반발을 하니까 푸틴이 이제 나서 갖고 내가 임마 그거 못하게 했어 이런 좀 걸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거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이스칸데르 같이 생긴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난 아닐 거라는 파괴력이 막기도 힘들고 느리게 오는 드론보다는 이게 더 막기 힘들 거라고 그런 내용입니다. 폴란드 러시아 고고학자 부티아긴을 포로교환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인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 발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점령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자기 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러시아 고고학자가 크림반도에 있는 어떤 유적지를 탐사를 발굴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크라이나가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폴란드로 무슨 학회 같은 발표회에 갔는데
폴란드한테 야, 그 새끼 잡아. 우리 범죄자야. 그래갖고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포로 교환 조건으로 몰도바 특수부대원 2명하고 맞교환돼서 러시아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러시아 그 고고학자 박물관 무슨 관장인데 감옥에 폴란드에 잡혀 있다가 푸틴이 이렇게 포로 교환식으로 교환해서 데려와서 5대5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밀수된 공무를 이유로 이스라엘에 제재를 가야겠다. 이것도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곡물을 수입했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제재하겠어 또 그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는 국회는 계엄령을 90일간 연장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3개월씩 계속 영구집권이네. 전쟁을 하는 한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는 한 계속 그냥 3개월씩 영구집권인데 좋은데? 린지 그레엄 상원의원은 에픽 볼룸 건설을 위한 4억 달러 규모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비용은 관세로 상쇄될 것입니다. 볼룸 건설이 빠를수록 국가에도 백악관에 그 볼룸이라는 건 그 만찬회장 뭐 연회장 그 춤추는데 그 볼룸 댄스 하잖아요. 볼룸 댄스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다고 그 얘기죠. 망상에 빠진 자는 이란이 그에게 자신들이 붕괴 직전이라고 알려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란은 막 자기 불리한 걸 막 적에게 막 알려주네. 헐, 암요. 어리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그러시겠죠. 예, 이란이 멍청하겠죠. 그렇죠? 예.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피트 헤그세트 국방장관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익명을 요구하며 헤그세트 장관이 오늘 재지명될 경우 인준 투표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희생양 하나 찾아서 머리를 딱 날리고 얘 때문이에요 또 그러려고 그러나? 피트 헤그세트는 한물간 록스타 키드록을 태우고 아파치 헬리콥터로 신나는 드라이브를 즐겼는데 아마도 미유권 비행 규정을 몇 가지 위반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과 미국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다면 규칙 따위는 중요하지 않겠지.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를 혐오할지 몰라도 라스 말비나스는 우리의 땅이다. 이 라스 말비나스는 그 포클랜드 제도를 아르헨티나에서는 라스 말비나스라고 부른답니다. 옛날에 영국한테 뺏겼다 그랬죠. 전쟁에서. 그래갖고 이제 또 그 인기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대통령 인기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전쟁 일으켜갖고 시선 돌리게 하고 내가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거. 공식 같아 공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쿠바 공격 능력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뭐야 쿠바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그걸 또 부결시켰다고? 뭐 허락해 준 거네? 독일 법원이 메르츠 총리에게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300건의 모욕 사건 관련 서류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정치인이 자신에 대해 불쾌한 발언을 한 시민을 상대로 한 기소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그에 대한 처벌은 수년간의 징역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까? 인기가 또 떨어졌대요. 독일 일간지 빌트에 따르면 메르츠 독일 총리가 독일 정치인 지지율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뭐야? 얘도 전쟁 한판 해야 되겠는데 인기 떨어지면 전쟁이잖아. 공식. 독일이 설탕세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설탕세로 걷어들인 세수는 일반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법정 건강기금으로만 사용될 예정이다. 점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인기 떨어질 만하네. 세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 자동화 효율성 증대 시대에 독일은 생산량을 줄였다. 왜 그럴까요? 러시아 값싼 러시아 가스 스스로 내팽개치고 비싼 미국 가스 쓰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따끔한 일침 독일이 경제적으로나 다른 면에서나 그렇게 부진한 것도 당연하지. 트럼프가 이제 어제 메르츠가 야, 너 이란에서 졌다며? 쪽팔리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니네 경제 안 좋다며? 에이, 쪽팔리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단 비자 발급 거부 네벤자 러시아 유엔 상임대표 이 양나라고 정치화된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중재 절차 개시를 포함한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더티하게 지저분하게 행동하는 거야. 네, 그래서 말리 아프리카에서 또 계속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말리 대통령이 작년에 미국하고 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또 말리에 또 한 제재가 있대요. 그걸 풀어줄 테니까 뭔가를 달라고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리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대처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미국이랑 내통하고 일부러 이러한 그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러시아 군대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가설도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정황이 있습니다. 작년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미국 특사 닉 체커가 말리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특사가 말리를 방문해서 부분적으로 제재를 해제해 줄 테니까 그 드론 정찰기 좀 너네 좀 상공으로 나르게, 왜 거기 테러 집단 있다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말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말리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는데 그 프랑스하고 미국이 그 테러 집단 보호하고 있다.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 미국이 이 말리 대통령한테 뭔가 이익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모르게 이제 러시아군은 뒤통수 맞고 있고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리의 그 이슬람 그 뭐죠 반군인가 뭐 이런 사람들이 FPV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호르무즈해 배들이 계속 서 있고요. 이란이 붕괴 상태에 처했다고 방금 우리에게 통보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다 죽었다고 말하지 말라. 이란은 그냥 나 우리 어려운 상태야. 조금 한 대만 더 때려줘. 막 한 대만 더 때리면 우리 뭐 말으로 무너질 거야 막. 네, 믿어요. 믿습니다. 트럼프의 말이 맞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곧 열릴 것입니다. 블리마켓은 5월 말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될 확률이 41%라고 예측합니다. 아시아 일부 지역의 원유 재고가 가동 최소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여름철 운전 시즌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시티그룹은 2분기 유가를 뭐 어쩌고 종이 그러니까 이제 유가는 미국이 조작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상황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거의 끝났다고 주장하며 유가를 반복적으로 낮춰왔지만 과연 사실일까요? 국제유가 선물 이게 이제 종이 유가예요. 그러니까 실무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기름값 맞추기 게임 같은 거 있죠. 앞으로 이제 오를 건가 내릴 건가 이런 거 맞추기 게임에서 조작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그 거래 시스템에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그 기록이 남으면 그게 이제 시세가 되는 그런 구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서는 그 대량 거래 규모 성사만 시키면 자기들끼리 뒤에서 뭐 짜고 치는지 알게 뭐야. 하지만 실제 인도 가격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국제유가 선물은 $100를 웃돌지만 현물 가격인 $1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이 얘기잖아요 지금.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브렌트유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5월 1일부로 석유 수출국 기구와 오펙에서 탈퇴한다고. 아랍에미리트는 두바이에 있는 그 나라인데 나는 좀 돈이 필요해갖고 석유를 좀 많이 퍼서 팔고 싶은데 뭐 못하게 한대요. 그래갖고 그냥 탈퇴해버렸답니다.